중국이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의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인 J-20 전투기를 지금 배치했다. 청두 J-2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별명도 있는데 마이티 드래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위용이라고요. 웨일룽이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던데 위용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위용당당하면 위풍당당인가요? 근데 위용이 있으니까 이제 위용이라고 했겠죠. 스텔스 전투기 초첨단 전투기라고 하고요. 원래는 러시아산 전투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면은 러시아산 전투기를 가져다가 일일이 다 분해하면서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거꾸로 공부하는 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새로 개조해서 만들어낸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이 지금 막 러시아 거 갖다가 연구하고 미국 거 갖다가 연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뒤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기술들을 지금 손에 넣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초첨단 이 전투기들을 중국해, 남중국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쟁 지역들 아닙니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나 지금 전부 다 위험한데 대만하고도 문제가 직결돼 있고 또 일본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는 곳과도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이런 그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전투기들이 원래는 이제 그 누군가가 미사일을 추적해가지고 미사일을 쏘면은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에 그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한 다른 교란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사일이 쫓아오면은 따돌리려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터트리는 게 보내주는 게 있죠. 터트리는 게. 그럼 엉뚱한 걸 미사일이 맞추게 하는. 근데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 곳에 보통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그 덮개를 다 열고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사일 쏘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접 대항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전투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지금 단순하게 그냥 배치만 한 것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한 중국 대령은 이번에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군이 거물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언제든지 거물 휘두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월스바크라는 그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난 3월 달에 F-35기하고 이 J-20기하고 근접 조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매우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았고 J-20과 관련한 지휘와 통제에 상대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위협을 좀 느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해석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J-20으로 무엇을 하려고 싶은지 정확히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항공 우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J-20의 성능이 지금 F-35의 성능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미군 사령관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각지에 무수한 영유권을 주장을 했고 남중국해에서는 자국 영토 확장을 위해서 군사 전초기지가 포함된 인공섬까지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 배치는 정권의 확장주의적 야망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볼 때는 시진핑은 정말 진시 황제가 펼쳤던 그런 대제국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 일단은 미국이라는 존재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본인들이 세계 질서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야욕을 거침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러시아와 야합하는 모습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에폭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4월 초에 이 정권이 세르비아에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을 때 비슷한 노력을 했다면서 예를 듭니다. 당시에 6대의 중국 군용기가 나토 영공을 비행했는데 이 비행기들 중 일부는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시스템인 챕이라든가 아니면 플레어 덮개를 다 제거한 상태였었다. 이는 이들이 교전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이런 CCP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로서는 아주 가슴 설레이는 자기네들이 어떤 정말 국제사회에서 진짜 큰 대국 슈퍼 컨트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반대로 그 동맹국들에게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제20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얻게 하는 오히려 정보를 누출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에폭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사 마지막에다가 제20을 이렇게 남중국해라든가 동중국해에 전진 배치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전력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은 오히려 중국의 전력을 능가하는 작전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냥 겁먹고 벌벌 떨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참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예사롭게 볼 수는 없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사태가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10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막판에 화학 무기나 어떤 국제적인 전략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크게 손실을 보고 투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판 뒤집기라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중국도 대만 공습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의외로 고전을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군대였구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군대였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도 자칫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고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이라든가 화학 공격이라든가 무엇인가 국제사회 비난을 무시하고 그냥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기게 되면 분명히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는 세계대전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양상 보십시오. 독일이 유럽 지역을 휘젓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 아시아로 완전히 다 휘저어놓지 않습니까? 반경으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벌려 놓으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쟁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왜 거기다 돈을 자꾸 갖다 주느냐라고 참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